네, BAP의 토요 특강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토요일마다 BAP의 토요 특강이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대되고 설레고 이걸로 제가 제일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신 저 리더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실전에서 빵빵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로 한번 만지를 한번 찍어보려고 열심히 4주 동안 매주 정말 좋은 내용들이 팡팡 쏟아질 거예요. 꼭 참석하시고 이 자리에 꽉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첫 번째 순서로는 정말 저는 팀미팅에서도 자주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분은 진짜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냥 쏙쏙 기는 거고요.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해도 그냥 다 받아칠 수 있는 정말 실력자세요. 저의 1대 스폰서님이시자 그리고 BAP의 베이글련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발그야 저희 스폰서님 이정현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이글을 맡고 있대요. 네, 이정현입니다. 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기 혹시 뉴스킨 고객분 있으세요? 나는 사업자 아니다. 그쵸. 다 아는 얼굴이어가지고 너무 성분 얘기 이런 얘기보다는 약간 실전 얘기 해드리는 게 훨씬 사장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네. 오늘 이 책을 한 권을 다 다루려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네, 좋죠. 근데 고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이제 좀 이렇게 제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룰까 했는데 제품도 다루지만 이 실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월에 에이지랑미가 또 이제 본격적인 런칭이 되죠. 그거에 대비해서 사장님들이 12월에 다지기를 했다면 3월에 매출을 폭발을 일으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이미와 연관이 돼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체가 깨졌네요. 네, 저는 랑연라인 BAP 그룹의 팀메이트 팀에서 있고요. 스폰서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재선 스폰서님이십니다. 한희 스폰서님, 양승 이창환 사장님, 양승남 권현수 사장님 있으시고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내용이 길진 않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줄기차게 해서 좀 빨리 끝내드릴까요?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대부분 저를 아시겠지만 제 마이스토리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이스토리 하면서 어디를 눌러야 되나요?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내용 진행될 거고요. 일단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예요. 네, 한 말이에요. 가끔 제 파트너들이 사장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든지 네가 믿는 대로 될 거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거고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웹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어렸을 때부터 디자이너가 꿈이어서 디자이너 어릴 때부터 전공하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어릴 때부터 해서 꿈을 이룬 케이스죠. 디자이너가 꿈이었으니까. 근데 열심히 한 13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생활이 아닌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분명히 디자이너가 꿈이었고 디자이너가 됐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이런 고민에 빠질 때쯤에 뉴스킨을 제품으로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자꾸 돌 맞을 것 같아요. 베이글이라는 소리도 듣고 피부도 좋다는 소리도 듣고 하지만 제 임상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수원 강주에서 이제 졸지에 막 릴레이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티업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티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데모를 하면 반응이 어때요? 사장님들? 네, 별로요. 감사합니다. 별로죠. 요즘 응답하라 1988 사람들 많이 본다는데 거기 보면 막 주다나 아줌마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것처럼
아직도 뉴스킨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다 뉴스킨 안 하죠. 그렇죠? 너무 많이 뉴스킨해도 괴롭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안 되는 거 밀당해서 끌어오는 재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근데 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마사지사 된 느낌. 애들이 7명이 뛰어놀아요. 한쪽에서. 그리고 아줌마, 어쩔 수 없는 아줌마 4명. 한 명이 호스트긴 하지만 이 호스트도 사업적인 마인드 전혀 없고 아직 사팔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난장판이 된 가운데서 갈바닉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었던 건 제 임상이었어요. 사람들이 태도가 정말 달라졌어요. 제 임상 보여주면서 저 있죠. 되게 이뻐졌죠. 그러니까 이뻐진 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갈바닉을 하고 에이미를 많이 바른다 한들 제가 김태희가 되겠습니까? 그냥 과거의 나보다 이뻐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상 속에 비포, 애프터의 이 애프터보다 지금 좀 더 나아져 있거나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애프터는 되게 이쁜데 지금 내가 이상해. 비포랑 가까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김태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뉴스킨 사업은. 어때요? 과거의 나보다 나아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임상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되게 놀라요. 그 뒤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많은 뉴스킨 사업자들의 임상을 마치 제 고객이냐, 이분 저랑 같이 일하는 분, 이분 제 파트너, 뭐 이렇게 하면서 주르륵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믿을 수 없다, 이건 사기 같다. 근데 얘가 얘인 거 비포랑 비슷한 거 같은데 완전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올 거고요. 그렇게 돼서 정말 분위기가 한 방에 제압이 돼서, 근데 더 결정적인 건 그렇게 나 이뻐졌다 자랑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사장님들. 그래서 어쩐데, 그죠? 너 이뻐져서 지금 잘난 척하는 그게 아니라 저는 일했을 때보다 이렇게 되니까 월급이 3배가 올랐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 설명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네가 이뻐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언니 해서 막 본인이 그중에 뉴스킨 매니아가 2명 있었어요. 2명은 완전히 모르는 채 취업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보니까 옷 벗고 마사지 하고 있었던 상태고 그랬는데 이제 한 명이 뉴스킨 매니아에서 조금 소개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잘 팔 것 같다. 나랑 사업하자. 근데 막 웃어요.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런 분위기. 그래, 파는 게 아니야. 막 지금까지 뉴스킨 사업은 어땠어요? 뉴스킨은 파는 게 아니고요.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막 이렇게 멋진 말로 포장해서 뉴스킨 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팔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팔기만 하면 돼. 세상 일 중에 팔기만 해서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 있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세요. 팔기만 하면 돼. 애인이 깔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뒤에 만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뭐만 하면 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 태도가 되게 조용해지고 한 명이 애들을 인솔해서 작은 방에 넣어놓고 이제 제 릴레이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다 좋지 재초대가 돼서 릴레이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폰서님들하고 얘기할 때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됐어요. 뭐가 취업이 안 돼서 안 됐어요.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 던져졌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느냐는 나의 실력인 거예요. 내가 위기를 기회로 못 바꿨다면 그래서 나는 뉴스킨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난 그냥 실패 한 번과 경험을 한 번 하신 거죠.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그 부단한 실패를 통해 뭔가 깨달음이 어느 순간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셔서 그 위기를 기회로 옮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뉴스킨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받았고 그때 제가 처음 산 물건이 뭐였냐면 딱 10만 원치 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저는 처음부터 막 100만 원치, 50만 원치 샀던 게 아니라 한 번에 뉴스킨 제품을 바꾸지도 않았고요. 딱 그냥 제일 스폰서가 제일 그래도 처음에 딱 제시한 70만 원 있죠. 갈바니까 180도와 이것 중에서 다 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뭔데? 클렌징 낫더라고요. 클렌징. 그래서 클렌징하고 팩으로만 해서 한 10만 원씩을 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100만 원을 샀다고 이 사람이 1000PV 돼서 LOI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디바 한 장 산 사람부터 사업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뉴스킨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정말 1년, 한 2년간 뉴스킨 매니아로 재밌게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전 매니아인데도 여기 그때 우리 뉴스킨 사무실이 플래티늄에 있었는데 거기 자주 놀러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강남에서 막 일에 10만 원짜리 피부 관리를 받고 있었거든요.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뉴스킨은 공짜로 관리해 주잖아요. 제품 사니까 정말 잘하셨던 게 저희 스폰서가 사회 관리를 한 게 아니라 한 6번, 8번 정도로 관리해 주셨어요. 저는 재밌어가지고 계속 와서 관리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뉴스킨의 제품력에 매료가 돼서 뉴스킨이 저한테 시작이 돼서 조금씩 소개를 해서 제가 4명 정도 소개했어요. 제 남동생이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한 같이 일했던 언니, 선배 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명 소개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한 20명 정도로 불어나 있는 거죠. 스폰서가 어느 날 불러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딱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세일즈라는 그런 영역의 일을 장사 세일즈를 해본 적이 없었던 데가 유통망의 중심에 딱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조직, 그 고객들한테 조직도 그려주세요. 동그라미 막 해가지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유통에 내가 중심에 있구나를 눈치챈 거죠. 그때 제가 3, 4만 원 정도 캐시가 들어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너는 지금 네 상태에서 3, 4만 원 들어오는데 만약 네가 대리점이라는 게 되면 이 전체를 인정받아서 한 50만 원, 7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옷대 한 수입이 10배가 뛰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일 잘해서 월급 잘 받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맨날 야근하고 밤샘 하던 생활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추철한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으로 맨날 야근에 밤샘에 시집보고 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제가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을 하죠. 아파서 회사를 안 나가고 네, 땡땡이 치고 주말은 꼭 여기 와서 대문하고 이렇게 해서 대리점이 돼서 이제 투잡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뉴스킨을 전업을 해서 했죠. 그게 투잡을 하다가 이제 처음에 꿈의 루비가 꽤 빨리 된 편이었어요. 아니 에피지가 꽤 빨리 됐어요. 한 1년이 안 돼서 지금은 다들 루비 뭐 6개월에서 1년 안에 되시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6, 7년 전에는 루비도 조금 힘들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생활을 하다가 스폰서님과 함께 근데 제가 뉴스킨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잘한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제가 뉴스킨 하면서 그 옹졸했던 저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옹졸한 마음, 거만한 마음. 근데 정말 다 깎여서 나가고 근육에 힘이 붙어서 근육이 생성될 때 보면 근육이 피가 나게 찢어진대요. 운동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 잘 모르지만 그 원리, 과학적인 원리로 그렇대요. 근육이 찢어지면서 피가 되면서 왜 여기 살이 찢어지면 닦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새살이 돋잖아요. 그것처럼 근육도 그런 과정을 거친대요. 그런 근섬유가 찢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데 그러면서 근육이 불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형제라인 사례,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평온하고 막 서로 격려해주고 이러지만 나보다 막 잘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나한테 좀 섭섭한 말 하면 그게 속으로 꽁해져 있고 그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막 나 혼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스폰서님과의 그런 스폰서는 어쨌든 결국은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게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방향이 1도만 틀어져 있어도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원의 중심에서 아주 약간만 삐딱해져도요. 좀 멀리 그 큰 원을 그리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사소한 차이고 별거 아닌데 스폰서는 그 끝점을 알기에 방향을 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속으로 인정이 안 됐다. 머릿속으로 납득이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나를 보고 자꾸 몸을 틀으라고 그래. 1도를 틀으라고 해. 별거 아닌데 그런 마음속에 꽁함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되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뉴스킨을 그만두지 않고 그런 많은 미움과 이런 것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뉴스킨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을 저한테 맡겨주신 것도 저는 뉴스킨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도 너무 사랑하고요. 뉴스킨이 가치 있죠. 10년과 2년과 그 가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어요. 참아보리라. 잘 견디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해낼 것이라는 걸 알리라라는 생각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헬스클럽으로 사업의 터닝포인트를 맡게 되면서 헬스클럽에서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키에 70kg가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지금도 뚱뚱한데 사실은 더 뚱뚱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나보다 나아져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헬스클럽으로 사업의 터닝포인트를 맞으면서 이제 그 전에 이미 루비가 됐지만 한 번 루비가 됐다 떨어졌었거든요. 골드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토핑업해서 루비까지 복귀를 하고 바로 이제 에메랄드까지 됐는데 그 계기가 되어준 게 이제 헬스클럽이었고요. 헬스클럽으로 저만 성장한 게 아니라 제가 BDMR을 이루어냈죠. 루비를 배출하고 루비가 또 루비를 배출해내고 또 에메랄드를 배출해내고 그래서 이제 조직의 모양을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화두는 그러니까 첫 그 교두보는 헬스클럽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에 사실은 박채선 사장님이 굉장히 컸죠. 제가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예, 박채선 사장님의 힘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달성했고요. 지금 다이아몬드와 블루 다이아몬드 목표로 예, 올해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모히또 간다면서요. 예, 웃으시라고 하시는데요. 예, 모히또에서 많이 예, 제가 이랬었습니다. 되게 예뻐지지 않았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동안클럽과 헬스클럽 이제 그 시스템을 잘 스폰서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네, 제 꿈은 스키를 누군가 저한테 물었을 때 너 뉴스킨 왜 했을 때 제가 뉴스킨을 처음 시작했던 그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이 얘기하는 건 저 스키 1년만 원 없이 타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스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시즌방 시즌권 용평에 끊어놓고 정신없이 살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직장인으로서 그랬거든요. 근데 직장인의 한계가 느껴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뉴스킨으로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에 써니박 사장님 과명 운식도 다 이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저희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강의에 대한 그 욕구가 있다는 걸 뉴스킨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을 모여놓고 PT, 프레젠테이션 하고 뉴스킨 하기 전에 웹디자이너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그건 조금 달랐거든요. 이런 거하고 정말 이런 한 분도 강사료를 받고 하지 않는데 나의 말을 누군가 자발적으로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은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시스템으로 했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게 되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신 건 유선인 사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선인 사장님인데 개인적으로 유선인 사장님과 크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끔 개인톡은 보내지만 빨리 내가 성장해서 그런 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요즘 그거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마이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왜냐하면 뉴스킨을 말할 때 제 마이스토리를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인상이 엄청나게 나왔고 남들은 지금 저한테 저 여드름 피부였어요 라고 말하면 믿지 않을 정도로 또 정말 거짓말이지 않아? 라고 할 정도로 악건성의 여드름 피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온몸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킨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예, 이 뉴스킨이라는 강의를 맡게 된 거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스킨 오늘 제목이 피부 구조와 제품 설계예요. 지금 얘기했네 그 얘기를. 뉴스킨의 철학과 탄생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고 이걸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의 철학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아름다운 차이라고 해서 슬로건이 좀 바뀌었지만 사실 뉴스킨의 근거가 돼주는 그 뉴스킨의 철학의 그 밑받침은 바로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예요. 이 책자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네. 네, 다 읽으시죠.
이 책을 정말 저는 소비자일 때부터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스폰서가 또 워낙 이렇게 머리가 움직여야 가슴도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책을 처음부터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뭐지? 매거진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사업에 관심이 생기는 순간 저한테 줬던 매거진들을 제가 다 꽂아놨었더라고요. 버리지는 않게 막 버리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사업에 관심이 없을 때는 매거진을 그냥 다 꽂아만 놨었다가 투잡이라고 해서 뉴스킨에 관심이 가져지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 책을 꺼내서 성공 스토리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면 루비들부터 인터뷰가 다 올라와 있죠. 그래서 사장님들 인포북으로 많이 뭐 파이프라인 우아나 이런 책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뉴스킨 책자나 매거진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세요. 그 사람의 니드가 제품이 아직 있으면 이런 책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이렇게 어떤 부분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안미인 패키지 1을 샀어. 그럼 동안미인 패키지에 들어가는 여기 제품군들 있죠. 이렇게 몇 가지 쭉 이렇게 복사, 흑백 복사든 칼라 복사든 해가지고 봉투에 예쁘게 해서 편지와 함께 보여주세요. 책을 한 권을 덜렁 주시는 방법은 나중에 진짜 매니아돼서 사업에 조금씩 관심이 보이면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원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동안미 패키지 1을 샀어? 한 10개 정도의 제품이 들어가 있죠. 그 제품에 대한 복사해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조그마한 매출 있죠. 바디바 인앤서 뭐 미스트 이런 매출은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색연필로 색칠해가지고 예쁜 클립 꽂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줬거든요. 그렇게 제가 했던 행동들 있죠.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쌓여서 저 지금 에이미 덕분에 뭐 제가 이번 달 목표가 만지부이에요. 만지부이 목표는 혼자 열심히 노동해서 250만 원 벌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진행하는 지금 계획하고는 LOI와 Q1, Q2에 대한 진행하는 것 때문에 만지부이를 이번 달에 꼭 찍어야만 돼요. 만지부이가 돼야 LOI, Q1, Q2에 대한 계획이 딱 짜지거든요. 그럼 얼마 제 1년간의 로드맵이 나오고 그 1년간의 로드맵을 쪼갰더니 이번 달에 제가 만지부이를 해야만 LOI, Q1, Q2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지부이가 목표인데 지금 거의 2000지부이 가까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젠가 그렇게 2000지부이가 가까이 떴으니까 한 달 중에 4분의 1 안에 벌써 제 목표는 2500지부인데 조금 뭐 한 500만 더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데모해서 그 2500 맞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그쵸?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인데요. 혹시 사장님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기 뉴스킨 사업 3개월 안쪽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다 그럼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세요? 그러시네. 이제 사업을 한 3개월 이상 하면서 한 1년 정도 지속하시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안 가지실 수도 있죠.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 뉴스킨밖에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적 없으세요? 감히 생각할 수 없나요? 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접한 네트워크 제품이 뉴스킨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뭐 아메이나 유니시티를 처음 접했다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뉴스킨밖에 혹시 립 제품은 혹시 어디가 더 좋지 않을까? 샴푸는 혹시 어디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사람들 만나다 보면요, 특히 콜드 마케팅 하다 보면요, 뉴스킨 말고 좋은 제품들 진짜 많아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진짜 좋은 제품들 많아요. 근데 그럼 왜 나는 그럼 왜 뉴스킨을 하고 있지에 대한 생각, 왜 그러면 나는 뉴스킨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인 것처럼 마케팅을 하지? 에 대한 갈등이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난 뉴스킨이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한 번도 3000GV 밑을, 남들은 그레이스도 쓰고 퀴드 쓰는데 3000GV 밑으로 떨어진 적도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지금 보상이 약간 바뀌어서 3000GV 되면 보상을 몰아주는데 저는 예전에 그거 없을 때조차도 3000GV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좀 재수없죠, 그죠? 네. 왜냐하면 저는 절대적인 신념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근데 어느 날 그 신념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의심이 생긴 거죠. 설마 정말 좋은 제품이 없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어느 날 의문이 해결이 됐어요. 왜?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얘기인데
왜 새삼스럽게 그렇게 됐냐면 그래 어떤 메이크업 제품 하나, 샴푸 하나, 뭐 바디로션 하나 정도는 뉴스킨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모르잖아.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몇십만 종의 화장품 다 써본 게 아니니까. 근데 뉴스킨의 전 제품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전 제품의 이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뭐 PDR에 뉴스킨은 지금 몇 개까지 올라와 있죠? 열을 몇 개 올라와 있죠? 6개인가? 올라와 있죠. 에이지락이 올라가면서 이제 10개 정도 됐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됐는데 우리는 PDR에 10개가 넘게 올라가 있어. 우리 제품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타 네트워크 사람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타 네트워크 얘기해도 돼요? 하나요? 저는 까놓고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게 아니야. 이렇게 세뇌 교육시키는 게 네트워크가 아니거든요. 다른 거 인정하되 그럼 우리의 강점이 뭐야? 우리의 차별성이 뭐야? 그러면 왜 우리는 유니시티를 안 하고 뉴스킨을 해야만 돼?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0몇 개 올라가는 유니시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렉솔이라고 하는 유니시티의 전신인 회사는요. 그 제약회사로부터 시작을 했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어요. 파마넥스는 불과 30년간 20년 정도 된 회사예요. 왜냐하면 뉴스킨이 나중에 파마넥스를 인수합병했잖아요. 역사가 5배가 차이가 나요. 앞으로 발전을 봤을 때 에이지락이 나왔죠. 발전이 됐을 때 우리가 불과 5년에서 10년 안에 PDR에 있는 개수가 유니시티 따라잡을 거예요. 사장님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딱 결과만 놓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얼마나 젊은 회사인지 이런 신념이 있는지 아니면 이 신념을 100% 이행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뉴스킨이 샴푸가 그러니까 뉴스킨이 30년 전에 나왔던 바디바 가격이 한국에서는 딱 한 번 가격이 오른 거 아시죠? 한 5년 전, 6년쯤 전에 뉴스킨 제품이 한 번 가격이 올랐는데 그 뉴스킨이 최초 출시된 회사 지금 한 20년 됐죠. 84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이 이념을 가지고 미국 유타에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게 1997년인가요? 그 이후로 제품 가격이 10년이 넘게 동일했었어요. 13년간 동일하다가 딱 한 번 제 뉴스킨 초창기 때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 번 올랐어요. 다른 회사들은 가격을 어떻게 올리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 비비크림이 한 번 히트를 쳤어. 근데 얘가 가격을 올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른 제품으로 둔갑을 해요.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비비크림인데 브랜드를 딱 바꿔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제품처럼 런칭을 하는데 가격이 올라서 런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가 왜 대단한지 아세요? 탄생한 이후로 제품값을 딱 한 번 올렸어요. 탄생한 지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거 진짜 대단한 거죠. 사장님 그거 정말 자부심 갖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일 브랜드로 매출 1등 하고 있는 거 180도가 갈반인데요. 한 번도 다른 회사 제품들은 출시했다가 딱 한 1, 2년 정도 히트 쳤다가 제품 포장 이름 싹 바꿔요. 결국 동일한 제품인데 그러면서 가격을 1.5배에서 2배를 띄워가지고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유행했던 코리아나 머드팩이 지금 없잖아요. 뉴스킨은 어때요? 10몇 년 전에 나왔던 180도 아직도 팔고 있죠. 동일한 가격. 이거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한테 있으시려면 뉴스킨 제품을 철저히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라고 해서 뉴스킨의 장점이나 단점이기고요. 뉴스킨의 장점 제품이 너무 좋다. 뉴스킨의 단점 제품이 너무 좋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가 나한테 얘를 리크루팅 하려고 만났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은 제 사업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제품 얘기를 물어봐. 180도 얘기를 한 3시간은 할 수 있지 않아요, 사장님들? 여기 계신 사장님들 강의 온라인 강의 엄청 듣지 않으세요? 백사모 강의 엄청 듣지 않으세요? 이미 머리 꽉 차 있지 않으세요? 제가 굳이 여기서 강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할 정도. 왜냐면 고객이 딱 한 분이라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180도 얘기 막 눈물 쏟으면 표피방울증 얘기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느라고 사업 얘기 못하는 거야. 혹시 크리시는 다단계 회사는 어떤 줄 알아요?
그렇지 사업하자 이렇게 해요. 데몬스트레이션 거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자들 역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데몬가가 무겁지 막 이러면서. 사장님들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뉴스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요즘은 착한 기업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 환경이 달라졌어요. 뉴스킨 처음 1984년도 환경이 어땠었냐면요.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죠. 30년 흘른 지금은. 근데 이렇게 1984년도 분위기가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의 앞부분에 뉴스킨의 철학을 말하는데 브레이크 로니가 말한 부분이 있어요. 왜 나의 철학가, 우리의 철학을, 신념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될 거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걸 실현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사업을 한다는 말을 여기 써놨거든요. 지금하고 환경이 완전 달라요. 그때는 착한 기업 이런 브랜드 마케팅을 하던 시대가 아닌 정말 용기가 필요한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을 실제로 100% 실행하고 있느냐 이걸 지켜내느냐 이런 거. 사장님 이번에 에이미 많이 하셨죠. 에이미 제 파트너의 고객 중에 한 분이 막 동안클럽 카톡창에서 막 그 에이미가 뭔가 안 좋은 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잠겨버린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 굉장히 뉴스킨 매니아거든요. 근데 마치 그 글만 봐서는 당장 뉴스킨을 통해 소송을 걸 것처럼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이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뉴스킨은 어때요? 이번에 10만 대 정도 나갔죠. 12만 대가 원래 목표고 12만 대가 만약에 12만 대가 전부 다 리콜이 걸려도 다 해줄 회사인 거예요. 뉴스킨에 대한 그 정도의 신념이 없으면서 뉴스킨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착한 기업은요 슬로건을 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슬로건을 100% 수행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강의를 통해서 북사문 강의를 통해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로니와 레드라 그 사촌 누나 얘기는 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네, 지휘하시고. 네, 일단은 그 뉴스킨의 제품의 철학 그게 기반이 됐고 그걸 알려면 일단 내가 피부를 알아야만 뉴스킨의 제품의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부 구조를 그리는 시간을 여기 피부 구조 다 그려보셨나요? 모르는 분 있으세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로니와 같은 드셔도 돼요. 손 드셔도 돼요. 누가 움찔움찔 하신 거 봤어요. 피부 구조라는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직접 그려보지 않았다 하시는 그려보지 않으시는 저 이거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도 됩니까? 아 예. 저 한 분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거 어떻게 올려요, 사장님? 땡기신데 중간에 사장님 죄송한데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피부 구조를 알아야 뉴스킨을 말할 때 가치가 제대로 느껴지실 거예요. 뉴스킨 이 피부를 이렇게 세로로 딱 자르면 단면이 보이겠죠. 그 단면을 그릴 거예요. 단면 이게 너무 잘 아실 텐데. 우리 피부는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 크게 한 4가지 층으로 이렇게 층이 딱딱 갈립니다. 이게 켜놓으셔도 돼요, 사장님. 네? 켜놓으셔도 돼요. 네. 여기 제목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제가 먼저 드릴게요.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크게 4가지 층으로 나뉘거든요. 제일 밑에 근육이 있어요. 그 안에 뼈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근육 위에 이제 지방층이 있습니다. 피하지방층이라고 하죠. 그 위에
진피라고 하는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피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진피층은 한 2mm에서 3mm 정도 돼요. 두꺼운 사람은 한 3mm 되고, 표피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의 굵기라고 보시면 돼요. 0.2mm 정도. 0.2면 1mm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1cm 10분의 1이 1mm잖아요. 그거에 거의 10분의 1, 5분의 1의 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이 조각보다도 얇은 게 표피층인 거죠. 굉장히 얇은 층이 표피층이 있는데 이게 크게 한 6개의 층으로 나뉘어요. 제일 위에 이제 각질층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고요. 진피가 표피의 한 10배 정도가 조금 넘게 진피층이 있죠. 지방층은 말 그대로 쿠션 역할을 해요, 내 몸에. 저희 좀 많이 갖고 있는 제가. 표피의 역할은 뭐냐면 수분을 이렇게 응축하고 있는 역할을 해요. 보습의 역할을 하고 있고 수분을 갖고 있고, 진피의 역할은 뭐냐? 탄력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피를 관리해야 된다. 왜 갈바닉을 쓰세요? 왜 갈바닉을 쓰세요? 에이미 쓰는 걸로 되잖아요. 사람들이 묻지 않아요. 에이미 딱 얘기하면 이거 쓰면 갈바닉 이제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묻는 분들 맞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사장님? 이제 갈바닉 안 해도 되겠다. 신지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해야 된다고. 왠지 좀 약해지는. 그치? 진피가 진짜 피부의 진짜 탄력을 관장하는 칙인데, 이 진피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두들겨 바르면, 뉴스킨조차도 이렇게 두들겨 바르면 진피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그 뉴스킨조차도. 진피를 뚫을 수 있는 화장품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전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류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쑤셔 넣는 거예요. 진피 근처까지. 진피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진피 근처까지 가서 어떻게 되냐? 혈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 밑에 줄 있죠. 신경, 혈관, 림프가 여기로 흐르는 거예요. 이 지방층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육 위층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 혈관을 통해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진피 위에층까지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혈관에 있는 피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막 공급이 돼요. 그래갖고 이런데 영양소를 막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스트도 잘 뿌리고 물도 많이 마시고 좋은 영양소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표피는 어느 정도로 얇냐면, 표피와 진피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예를 들어 종이나 칼에 순간 싹 비었는데 피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죠. 피가 안 나는데 확 뜯어졌어. 그 표피만 긁힌 거고요. 그리고 표피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 긁혀도 피 안 나면은 안 쓰라리잖아요. 근데 피가 잘못해서 칼에 싹 긁혔는데 피가 나면서 막 쓰라려. 그럼 진피가 배인 거예요. 왜냐? 이 핏줄들이 올라와 있는지 진피까지 피가 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피, 그래서 탄력이 중요한 거죠. 탄력, 그래서 진피층을 두툼하게, 이 안은 2mm보다는 3mm가 좋겠죠. 진피층을 두텁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내가 뚱뚱하니까 탱탱한 건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뚱뚱하니까 오해. 사실 뚱뚱해 보인다, 이거는 여기가 두툼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탄력은 없고 진피층이 약하고 뚱뚱하기만 해.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처지는 거예요. 묵직해지니까. 왜냐하면 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피는 내 피부의 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탱탱해, 막 살이 있는데 얘가 피부가 탄력이 없어, 진피층이 짱짱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늘어지겠죠. 이걸 싹 못 잡아주니까. 그 강부자 아줌마처럼 이렇게 늘어지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가끔 전문 용어 써주셔야 돼요. 히아루론산, NAPC 막 이런 거 써주셔야 되는데, 콜라겐 엘라스틴 써주셔야 되는데, 비율을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줌마들 거들 잘 입잖아. 막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피층의 탄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진피층을 이루는 성분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NAPCA 이거 있죠. 우리는 대두에서 뽑아요. 우리 대두 얼마나 좋은지 알죠? 얼마 전에 허벌라이프 막 신문에 막 난리 났었잖아요. 미국에서 그 유전자 변형 뭐 대두 썼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전한 배도 발효 추출물을 쓰거든요. 그리고 또 히아루론산. 얘는 수분의 4배를 끌어당기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강의를 아시죠? 이런 얘기 이제 오늘 안 할 거예요. 히아루론산은 수분을 응축하는 기능을 1000배까지 강화시켜요. 그리고 콜라겐, 엘라스틴 있죠. 콜라겐이 어떤 역할을 하냐?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침대 스프링 매트리스의 침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프링이 짱짱해야지 침대가 탱탱하죠. 그 꺼진 데가 없죠. 이 스프링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근데 하나 정도 끊어졌다고 해서 침대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침대 스프링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스프링과 스프링을 또 잡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엘라스틴이거든요. 이 묶어주는 거. 근데 이제 침대가 스프링이 한두 개 끊어졌다고 해서 피부가 주름이 생기진 않아요. 크게. 근데 그 엘라스틴도 무너지면 이렇게 잡아주는 얘네들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리프트팩을 했을 때 이렇게 쑥 올라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무너져 있는 데를 이렇게 막 조이니까 거기가 탄력이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쑥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울트라도 이렇게 연결하고 울트라에 에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저는 울트라 쓰던 분들 180 쓰던 분들 다 에임이 샀어요. 그 가격에서 한 몇만 원만 더 추가하면 에임이 사는 그 에이미가 에이미는 다음 시간에 에이지라과 이제 갈바니 이렇게 제가 이제 에이미와 갈바니 얘기 나오면 흥분한 스타일이라 다음 주에 꼭 참석하셔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죠. 요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관리를 잘 하려면 여기서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레이저 시술을 사람들이 혹해서 받아요? 레이저 시술 받으면 처음에 되게 예뻐요. 네. 그 내가 하루는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피부가 갑자기 졸지 예뻐진 거야. 그 레이저를 받았대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시술 받는구나. 제가 그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 맛에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게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죠? 피부가 악건성이 돼요. 왜? 그 레이저의 원리를 아시면 돼요. 피부를 지져요. 맨 위에 각질층부터 녹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딱 벗겨놓으면 어때요? 새살이 돋겠죠? 애기살 같은 새살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밑에 기저층에서 세포를 만들거든요. 기저층에서 세포를 만들어서 끌어올리는데 여기가 싹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갑자기 바빠진 거야. 세포를 새로 생성해내서 위로 올려보내야 돼서. 그러니까 애기살 같은 새살이 싹 돋아나니까 레이저나 시술 처음 했을 때 그렇게 피부가 애기처럼 이쁜 거예요. 그 맛에 하는데 이게 어때요? 이 자연적인 이것을 어느 날 딱 끊고 28일이 걸리잖아요. 새세포가 가지까지 올라오는데 그거를 확 앞당겨 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연을 역행했기 때문에 표피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수분을 응축하는 역할인데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면 어때요? 피부가 바스러질 것 같은 피부가 돼요. 시술을 한 3-4번 이상 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시술의 그러니까 소비자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된다고 소비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정하세요. 와, 이래서 시술하는구나 이 맛에. 대신 이런 거 그리면서 그 얘기 해주셔야죠. 너 지금 네 피부에 수분을 잡고 있는 층을 다 벗겨낸 거야. 난리 났네. 그죠? 그러니까 시술하고 시술 한 번에 10만 원이지만 화장품 이만큼 권해요.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기미를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멜라노사이트가 이 기저층에 같이 만들어져요. 다른 아세포들하고 같이. 얘네들은 왜 생기냐면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요. 호르몬의 영향도 받고 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피부를 보호하려고 방어막을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돼야 되는데 얘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자극을 심하게 더 받았거나 해서 얘가 더 번져요. 이러는 일이 생겨요. 네. 그래서 만약에 겉에서 눈으로 보기에 이만한 기미가 보인다. 그럼 이 안에 이만한 멜라노사이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 여기 보이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시술을 해서 싹 벗겨내서 지금 너무 예뻐. 하지만 이게 이 자외선에 바로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피부가 이게 아이세포 입장에서는 어때요? 위에서 전쟁 난 거야 갑자기. 보호막이 싹 걷어져 버렸어. 그럼 이 피부 밑에서 어때요?
멜라노사이트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야, 보호막이 없어졌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막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노사이트가 뭐라고요? 내 피부의 보호 장치예요. 걔가 쫙 원래 요만했던 멜라노사이트가 내 위에 난리 났네, 없어졌네,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 처음 했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벗겨냈으니까 들어오 보이는 거 싹 벗겨냈으니까. 근데 어때요? 시간 지나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났는데 오히려 거의 기미가 더 짙어지는 일이 반복이 되죠. 짙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시술 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역행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를 잘 달래서 여기 수분도 많이 보충되어 있고 여기 보호막이 잘 되어 있어를 자꾸 얘한테 인지시켜야 돼요. 네가 발동하지 않아도 피부는 지금 충분히 수분도 많고 보호막이 많아라고 얘를 안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이 피부 이 겉에, 이 겉으로 보이는 이 겉에요.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질층 위에 이 얇은 피지막, 우리가 일명 개기름이라고 하는 이 피지막이 pH 산도가 약산성, pH 4.5에서 6.5 사이에 약산성이 있죠. pH는 2에서 14까지 검사로 알 수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에 7이 중성이에요. 이 14가 이제 세척 기능이 있는 강알칼이고 1이 그 살균의 기능이 있는 강산성이죠. 약산성은 이 7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있는 거지. 약한 산성이라는 뜻이죠. 이 피지막의 역할은요, 얘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한테. 피지막이라는 형태. 그래서 남자들 가끔 이런 남자분들 보면 세상 가야 화장품 한 번 안 바르고 그냥 맨날 막 살아, 진짜 막 사는데 주름 하나 잘 안 생기고, 여자들은 오히려 막 가꾸는데 잔주름 더 많이 생기고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네. 개기름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주름이 없는 거 보시나? 네. 그 이유가 천연 화장품을 잔뜩 갖고 있는 거야, 개기름의 형태로. 그러니까 자외선, 적당히 자외선 차단도 되고, 뭐 오히려 남자들 기미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기미 고민하는 남자들 요즘에나 생겼어요. 오히려 여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시술 받고 여자 화장품 쓰고 이러면서 오히려 남자들도 요즘은 좀 민감한 남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개기름이라고 하는 천연 피지막이 중요한 거죠. 자, 멜라노사이트를 발동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내 위에 피부층, 각질층에 피부 보호막을 잘 단단하게 해놓으면 멜라노사이트가 발동을 안 하는 거야. 안심하는 거지. 우리 집은 안전하구나. 내가 출동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흑인들은 어때요? 흑인들이 기미를 고민하진 않잖아. 그죠? 다 까마니까. 이미 걔네들은 다 안정적으로 그 멜라노사이트가 차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 멜라노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인 것 같지만 얘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피부가 더 건강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멜라노사이트를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우리는 자꾸 벗겨내고 시술하고 이래서 얘를 자꾸 자극하는 거죠. 사람 같아요. 어때요? 내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 있어. 가끔은 안 미워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막 미워하고 칼을 갈아. 복수해야지.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복수를 당하나요? 그거 아니죠. 이 사람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나는 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 편을 만드세요. 네. 그럼 여기 혹시 스폰서 미워하고 계신 분들은 없죠? 우리 BAP 그룹은 해피한 그룹은 없죠? 네. 스폰서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돼버리세요. 스폰서가 천군만마가 되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스폰서 미워하면 자기 무덤 스스로 파고 계시는 겁니다. 네. 멜라노사이트가 그런 판을 만들어주세요. 살살 달래, 못 나오게. 왜? 위에가 충분해.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보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보습. 이게 있죠. 표피의 역할, 수분을 응축하고 있는 기능을 한다.
보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 멜라노사이트가 크게 발동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보습을 하는 방법, 천연 피지막을 잘 안정적으로 잘 재생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비지아 이번에 에이미 때문에 비지아 많이 찍으셨잖아요. 비지아 찍으면 맨 끝에 측정되는 그 그래프 중에 맨 끝에 게 포르필린의 양 이거 보이시죠? 네. 그게 가끔 0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 0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0에 가까운 밑바닥 그래프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건조하다는 거예요. 보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보습을 많이 보충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완벽한 약산성을 지켜주고 미스트 자주 뿌리고 물 많이 마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 잘 지키셔야 돼요. 보습의 방법에는 강제 보습과 천연 보습이 있어요. 이건 아시죠? 간을 많이 들으니까 미네랄 오일로 피지막을 대신하는 미네랄 오일을 싹 도포하는 방법.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처음에 타사 해장품들이 미네랄 강제 보습의 역할 그 방식을 많이 쓰죠. 그 강제 보습을 딱 해놓으면 그 오일이 딱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피지막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피지샘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선이라고 하는 땀이 배출되는 선이고요. 그래서 땀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공이에요. 이게 털이 자라요. 이게 털이. 그리고 여기가 피지난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명 개기름을 배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름막이 덮여 있잖아요. 인공 기름막이.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문을 닫아. 공장의 문을 닫는 거야. 그러면 너 어떻게 돼요? 내 피지막이 없어지는 거야. 인공 피지막이 다 덮여 있어. 그래서 처음에 뉴스캔 쓰고 명현 어쩌고 하는 일은 뉴스캔 제품은 전 제품이 증량제로 미네랄 오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알로에 베라가 뭐야? 엄청난 수분을 응축하고 있죠. 히알루론과 덩어리잖아요. 얘를 인공 기름막을 싹 걷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황량한 사막처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순간 내 피지막도 공장이 문을 닫았어. 일을 안 해. 인공 피지막도 없어져. 그럼 갑자기 사막의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뉴스킨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품 처음 들어가면 무조건 그 일주일 전부터 물 마시게 하고 미스트를 큰 통을 일주일 안에 한 통을 다 쓰게 하고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명현 때문에 당황해. 왜냐하면 기름이 없는 상태면 이제 비상사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발동 일어나겠죠. 오, 기름막이 없어졌어. 난리 난 거죠. 막 생기고 난리 나요. 건조함이 지속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자외선에 바로 노출되니까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그 첫 번째가 자외선이에요. 개기름도 없어졌는데 인공기름하고 없어져서 게다가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발라. 이러면 얘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얘 발동해서 일어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피부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인공 강제 보습을 하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 싹 걷어내. 얘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걷어내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인공 기름만. 근데 그동안 여기가 너무 건조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큰 통 미스트 큰 통 한 통 일주일 안에 다 쓰셔야 돼요. 정말 한 시간에 몇 번씩 뿌리셔야 돼요. 제 고객 중에 보디빌딩 선수가 있어요. 막 전국대회 나와서 막 수상하고 천연 출전하고 1등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1년 전에 뉴스킨을 만나서 뉴스킨을 썼는데 뉴스킨 나 안 맞아요. 이럴 때 내가 콜드로 들어가서 뉴스킨을 넣었어요. 근데 한 2개월 넘게 썼는데 여전히 난 뉴스킨이 안 맞아요. 언니 저한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친구가 뉴스킨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말로는 잘 쓴대. 팩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언니 이제 더 이상 저 뉴스킨 안 쓸 거예요. 이렇게 딱 최종적으로 저한테 던졌을 때 비지아 측정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네가 비지아 측정을 해보고 나조차도 네 피부 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라 잘 모르지 않냐. 그래서 비지아 측정 해보고 그래도 원인을 못 찾으면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뉴스킨 얘기 안 할게. 딜을 한 거죠. 딜을 할 필요도 있어요. 했더니 그 친구가 그거 맞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고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와서 측정을 했는데 포르필린이 그러니까 일명 피지선이 개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피부에도 아주 악건성의 피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한 거예요. 일주일 안에 미스트 한 통을 다 쓰라고 얘기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쓰지 말고. 정말 일주일 지났는데요. 언니 뉴스킨이 이런 건지 난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완전 매니아로 바뀌었죠.
저한테 오시면 그분 임상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완전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고 지금 매니아로 이제 투잡으로 진행하는 사업자도 있어요. 분당에 있고 그분이 분당에 있는 부자 아줌마들 소개해서 한 달에 이게 기본 잘 나오진 못하죠. 본인은 이제 세계대 그랑프리가 목표라 여기는 이제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전 기다리고 있어요. 제 블루 다이아몬드 라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씨앗 하나, 그 사소하지만 그 변화, 내가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 이렇게 안 맞는 사람도 있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 해서 뒤를 보는 거. 했던 것이 그룹의 역할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 5명 이상의 부유층 고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때 뉴스킨이 택한 방식은 99%의 30년 전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강제 보습을 하고 있을 때 뉴스킨이 용기 있게 1%의 길을 간 거죠. 천연 보습이라고 해서 이마트 가시면은 수증기 쎄가지고 야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닐 랩으로 씌워서 팔고도 있잖아요. 사과나 이런 것들. 그 비닐 랩에 씌워놓은 건 강제 보습이고 위에 좀 비싼 마트 가면 수증기 쐬는 데가 많죠. 그 수증기 쐬주는 게 이제 천연 보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천연 피지막을 얘를 가동시킬 수 있게끔 만들려면 인공 피지막을 걷어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피부에 계속 영향을 주셔야 돼요.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돼요. 이 피부 세포, 이 콜라겐 엘라스틴을 빼고 이 피부 전체 진피 안에 90% 이상이 수분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콜라겐 엘라스틴을 채우고 있는 이런 거지. 보충제 역할을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헐렁하게 비어있는 게 아니라 히알루론산으로 꽉 채워놓는 거예요. NAPC가 수분 인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콜라겐 엘라스틴 좀 없어도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좀 끊어져도 보충제가 빵빵하면 피부가 좀 탄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라도 꽉 차 있으면 콜라겐 엘라스틴 좀 없더라도 피부는 좀 빵빵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의 근본은 이제 보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고객한테 이렇게 약간 겁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알고 있어야 겁주실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자 아까 갈바닉 그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갈바닉이 그러면 에이미 쓰면 갈바닉 안 써도 돼? 살짝만 터치할게요. 여기 지방층에 림프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간다는 이제 세 가지 가장 큰 우리 몸에 대동맥과 그 아주 큰 강이 세 개가 흐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몸 속에 지방층 안에.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사에 문제가 생겨요. 그 제가 림프 순환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긴 해요. 왠지 전문가 같아서. 하지만 그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해시키냐면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를 하면 림프는 하수구에 속한다. 너 욕실에 물이 넘쳤어. 그러면 넌 물을 퍼낼래 하수구를 뚫을래 하고 물어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물 퍼낼래요 이러는 사람들 없어요. 그 물 퍼낼래요 하는 사람 내 말을 안 듣고 있었다는 뜻이야. 지금 잠깐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갖고 내 말을 못 들은 사람들은 에? 이러는데 모두 100%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수구를 뚫어야죠 이래요. 그래 그래서 림프를 뚫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몸에 접히는 부분이 림프거든요. 몸에 접히는 부분 어디 있어요? 여기 몸 이런 데 다 몸에 접히는 곳이죠. 이런 접히는 곳은 다 림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 여기가 림프야. 여기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뭔가 문제에 의해서 여기가 딱 정체가 돼.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혈관도 제대로 안 흐르고 신경도 제대로 안 흐르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셀룰라이트예요. 얘가 묵직해질 거 아니에요. 무겁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누르겠죠. 그죠? 그러면서 림프, 신경, 혈관을 눌러요. 어때요?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못 움직이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 셀룰라이트가.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막을 유착시켜요. 근막이 뭐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은 비엔나 소세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육 하나하나가 다 근막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 근육만 해도 우리가 말하는 삼두만 해도 근육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근육 덩어리가 쌓여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슬라이딩이 일어나면서 여기 몸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얘가 뭉쳐져. 그 근막이 유착이 일어나죠.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갈방이 해주다 보면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유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관리해 주는 게 사실은 갈방이에요. 에이미는 어디까지 관리해요? 여기까지 관리하겠죠. 조금 많이 들어가서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너 여기만 관리할래? 이것도 관리해야 되지. 이러면서 갈바닉을 에이미 쓰면서 갈바닉은 필수야. 에이미는 스킨모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자외선 차단제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갈바닉 같이 하셔야 돼요. 갈바닉 살짝 터치했어요. 갈바닉 더 궁금하죠? 다음 주에 꼭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피부 타입별 제품 설계제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피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피부 구조를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래서 시술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네가 멜라노사이트를 관리해야 돼. 이 말을 하실 수 있으려면 내가 그게 온몸으로 이해가 되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 혹시 역작용이 일어나도 그거를 내가 대항할 용기를 기르시고 이런 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 제품별 설계, 피부 타입별 설계. 에이미 그 체크하다 보면 피부 타입별 나오죠. 그거는 유분의 양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말량 일명 대기름의 양, 수분의 양에 따라서 피부 타입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유분의 양에 따라서 피부 타입을 나눕니다. 건성과 중성과 지성과 지속성. 뭐 이거에 따라 제품 설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에이미가 정답이에요. 간단하죠? 에이미 쓰시면 돼요. 오늘 강의 무의미해요.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하지만 에이미를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죽어도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다음 2번 시간을 준비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피부 타입별은 요거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용도별 뉴스킨을 나눠볼게요. 용도별 뉴스킨을 나누다 보면 피부 타입별도 같이 다루게 되니까 나오게 될 거예요. 용도별 뉴스킨을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제 임의로 막 나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눴냐? 핸드폰을 켜셔서 지금 켜세요. 핸드폰 켜셔서 뉴스킨몰에 들어가셔서 뉴스킨을 켜셔서 카테고리를 여셔서 라인별과 용도별이 있죠? 용도별에 따라 나눈 거예요. 제일 먼저 스킨케어 제품에 스크럽과 폼앤과 선케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폰서님이 다 다루라고 하셔서 다 훑고 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스크럽에 들어갔던 페이셜 스크럽과 엑스폴리언트 스크럽이 있어요. 두 개 차이가 뭐죠? 호두 껍질과 규조토? 요 차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 끝나면 지금은 고객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고객한테 난 어떻게 적용해야 돼 이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가끔 피부들 중에 보면 그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되는 피부처럼 보이는 피부들이 있어요. 굉장히 악건성이고 민감하고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이런 피부들이 있어요. 아까 피부 구조를 그렸을 때 이미 표피층이 너무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 속하죠. 그런 분들은 사실 처음에 클리어 에센스 요것도 괜찮아요. 그분도 에이미 쓰셔야 돼요. 그런 분들 에이미 쓰셔야 돼요. 왜? 에이미가 다 진리예요. 에이미가 답이에요. 하지만 각질 제거를 해야 된다. 근데 굳이 나눠야 된다 하시면 일반적인 좀 건강한 피부들은 그 페이셜 스크럽 쓰시면 되고요. 좀 민감해. 흡수시키기에는 조금 따갑게 느껴. 그러면은 엑스폴리언트 스크럽을 먼저만 놨다가 그냥 바로 물 세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맨 있죠. 포맨 혹시 사용해 보신 사장님들 있으세요? 남자 사장님들은 다 사용해 보셨나요? 포맨이 뭐가 좋으세요? 사장님? 아니요. 나이선 사장님 남편분. 죄송해요. 순간 권순재 사장님. 원래 면도 하고 나면 네. 되게 건조하거든요. 네. 근데 좀 촉촉함이 되게 오래 가고 네. 일단 좋은 건 그 수염이 네. 좀 늦게 자라요. 오, 빙고 맞습니다. 자 여기 그 포맨의 성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자들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였는데 갑자기 군대 갔다 와서 종아리에 털 많이 자라는 남자들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습한 환경에서 털이 되게 잘 자라는데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유분의 정도라고 그랬죠. 그 여드름 피부는 크리에이션의 스킨 토너와 클렌징 같이 연결하시고요. 최고급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에이지라 토너 연결하시면 되고 하이드레이트 모션 쓰시면 되고 그럼 미스트를 스킨처럼 쓰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토너의 기능이 근데 왜 꼭 써야 되는 화장품에 토너가 있냐면 토너는 클렌징의 연장이에요. 클렌징은 왜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클렌징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클렌징 안에 이제 팩도 뒷보습을 택해요. 우리가 보습력만 놓고 보면 보습력이 좀 약한데 팩은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아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해요? 이게 길면 1년도 걸린다니까. 짧으면 며칠에서 짧으면 한 1개월에서 길면 1년도 걸리는 이 시간을 천연 보습으로 어떻게 건들 것이냐 이게 좋은 피부로 건강 피부가 되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세요? 미스트 뿌리고 물 엄청나게 먹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지금까지 내가 3, 40년에 걸쳐서 피부를 이거를 다 뭉개뜨려 놓고서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복원되길 바라고 도둑놈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네가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연세에 맞춰서 피부가 계속 노화가 됐었는데 뉴스킨을 쓴 지 지금 1년 되셨나요? 1년 더 됐죠. 네. 근데 지금 보기는 너무 윤택해 보이고 좋은 피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보습이 좀 부족한 거예요. 네. 조금 더 보습하세요. 물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겉으로만 먹는 게 겉으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핏줄이 올라간 거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먹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운동을 통해서 이런 데를 피하지방층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시간을 네가 견뎌야 돼라고 고객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 어떻게 명현이 어떻게 막 내가 미안한 태도를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객들이 에이미 명현도 저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않지만 야 네가 진짜 안 좋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엄청 건조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그거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본인이 피부 관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랬건 관심이 없어서 그랬건 어쨌든 자기가 지금까지 피부를 망가뜨려 온 거죠. 피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인데다가 근육층까지 합치면 우리 몸의 반이에요. 그 정도로 피부가 중요한 층이에요. 이 단면을 그린 그 층이. 그렇게 중요한 피부를 마치 홀대해 놓고 마치 뉴스킨 쓰면 마치 구세주를 만난 마냥 하루 만에 좋아지길 바라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고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명현을 내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벽한 매니아가 될 수 있어요. 제 보디빌딩, 제 고객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너 중요성 아셨죠? 네. 어떤 상황에 어떤 토너를 써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MBM을 좀 180도 강의 뭐 있잖아요. 화이트 강의 뭐 이런 강의 들어보시다 보면 어떤 토너에 써야 되는지 알겠죠? 그거 하시면 되고 그럼 또 질문들을 해요. 아이크림 안 발라도 되겠네?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본사에 물어보잖아요. 안 발라도 됩니다. 이래요. 안 발라도 돼요. 토너는 바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이크림 안 바르셔도 돼요. 예를 들어 나는 크게 잔주름이 없고 눈에 크게 고민이 없어 하면 안 바르셔도 되고요. 에이미 에센스를 눈 근처까지 다 발랐는데 그 주름이 쫙쫙 펴지겠죠. 눈이 시려워. 왜냐 성분 때문에. 그러면 눈을 피해서 바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피지막 그렸잖아요. 이 피지막이 없는 유일한 부분이 어디냐면 손바닥, 발바닥과 눈 주변, 입 주변이에요.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피지가 없다는 얘기죠. 개기름이 안 나오는 영역이 여기인 거예요. 네, 여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아무것도 안 발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기겠죠. 특히 어떤 유전적인 소양을 갖고 계신 분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 분들한테 아이크림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전 고객들한테 얘기해요. 발라서 눈이 시려움 증상이 있으면
그 때문에 있으면 넌 아이크림 따로 발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죽어 들어가지 마세요. 네 눈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네 눈이 민감한 거야. 땀들은 아예 아무 반응 없는데. 왜냐하면 알러지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미안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계란 알러지, 땅콩 알러지가 있어. 땅콩이 뭔지예요? 땅콩이 나쁜 음식이에요? 계란이 나쁜 음식인가요? 알러지는 뭐죠?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죠? 땅콩이 나쁜 거 아니죠? 네. 땅콩이 이 사람 반응할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하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아하가 나쁜 게 아니라 아하는 전 세계에서 공인된 가장 좋은 피부를 재생해주는 능력이 탁월한 살리실산하고 같이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성분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아하에 반응하는 네 눈이 문제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아이크림 따로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크림 영역도 넘어가고 라인 콜렉터와 갈바닉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모이스처라이저. 이것도 그냥 에임이면 되는데. 넘어가야 될게. 그러면 토너하고 네. 토너하고 아이크림을 별도로 발라야 되면 어느 순서에 발라야 되나요? 먼저 에이미 바르기 전에. 이 순서대로 바르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아니 에이미 바르기 전에 또는 에이미 중에 에이미 다음에 토너는 반드시 제가 상시적으로 네, 토너의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다음 제품의 흡수력을 높이기 먼저 위함이다. 네, 피부를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건 헷갈리죠.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이 더 많이 얘기하는구나. 아이크림, 에센스, 에센스도 한 3개 써. 그리고 로션, 수분크림, 선크림 이 중에 뭐부터 발라요? 그럼 우리 이제 얘기하죠. 선크림을 제외하고는 다 비싼 거부터 발라라 저는 그래요. 네, 비싼 게 좀 고농축이고 이제 먼저 흡수돼야 되는 성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크림을 막 30만 원짜리 써 그래도 맨 뒤에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은 코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모이스처라이저 쪽에서 조금 주의해 보실 것은 에이지락이 들어있으면 제가 안 따릅니다. NAPC의 모이스처라이저 이제 동그랗게 우리가 수분크림이라고 말하는데 동그랗게 생긴 3개의 크림 있죠. 귀여운 이 삼형제 얘는 구분을 하시나요? NAPC의 모이스처라이저와 리주버네이팅과 리스토어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 3개 어떻게 구분해서 마케팅하세요? 3개 다 33,000원 아니다. NAPC의 모이스처라이저만 3만원이고 다 나머지 33,000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의 유분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굉장히 이렇게 가벼운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 개기름 끼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NAPC의 모이스처라이저를 보내주시고요. 엄마들 뉴스킨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 쓰셨고 굉장히 뉴스킨이 왜 이렇게 건조하니 이런 엄마들 있어요. 그동안 여태 30년 동안 설화수 바르다가 기름 낀 거 바르다가 갑자기 싹 걷어내고 뉴스킨 바르면 처음에 엄마들 뉴스킨만 바르면 좀 건조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뉴스킨 한 6개월 정도 써서 뉴스킨의 식분에 좀 익숙해져서 리주버네이팅 보내주시고요. 제일 무난한 게 유당 단백질로 된 리스토어 인텐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수분크림. 이게 좀 무난하시죠. 그리고 트리트먼트는 갈바닉이 포함이 되면 이렇게 패스하겠습니다. 에센스는 여기서는 다뤄야 될 게 에이지락 울트라 에센스는 다음 시간에 에이지락이 추가가 돼서 다룰 거고요. 여기서 주목해서 볼 거는 셀트렉스 에센스도 굉장히 매니아 많죠. 저가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에센스가 이제 셀트렉스 에센스인데 여기서 이제 딸기 추출물이 들어가서 피부 재생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향도 과일향 같은 게 나요. 셀트렉스가 진짜 좋아요. 왜 제가 언제 좋은 걸 알았냐면 제 파트너 중에 투잡을 하다가 처음 그룹 미팅이 온 거예요. 근데 그룹 미팅이 온 그 친구가 하필이면 그날 뜨거운 커피가 여기 손목에 닿아서 화상을 입고 3도 화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정말 리크루팅하기 어려워가지고 간신히 데리고 왔는데 첫날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어떻겠어요? 망했다. 그죠? 걱정도 되고 여잔데다가 그랬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셀트렉스를 하나 선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그날 다치자마자 바로 이낸설을 엄청 발랐고요. 병원에서 그랬어요. 3도 화상 입은 데다가 딱 간 날 그 이상하게 살성이 약한가 봐. 그래서 커피가 그렇게 뜨거웠었나 하여튼 이거 흉터 남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흉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한테 받아서 물론 이제 병원 약도 받아서 했지만 의사가 그랬어요. 처방을 해주면서 얘 흉터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손목이라 수술도 안 되고. 근데 셀트렉스를 제가 하나 선물해서 한 통을 정말 한 이틀 안에 다 바르고요. 본인이 정기 구매로 2개인가를 더 사서 발랐거든요. 싹 나섰어요. 셀트렉스 진짜 대단한 에센스죠. 41,000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하와 그 180도 셀링열은 180도가 정말 위대한 제품인데 에이미 때문에 요즘 홀대를 받고 있어. 어쩜 좋아. 트라이페이지 화이트 에센스 참 좋은데.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야 되나? 아, 토너가 있으니까 지금 토너의 중요성을 아셨으니까 에이미 때문에 토너를 너무 말아 그냥 미스트로 땡치고 말아야 돼 막 고민하고 있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토너별로 pH 밸런스 토너는 가장 저가이고 가장 무난하게 에이미의 가장 밑바닥으로 깔기 좋은 제품이죠. 너무 저렴하니까 하고 pH 밸런스 매팅 파인 토너는 지성 피부들 180도 크리에이션 토너. 크리에이션은 진짜 좋아요. 살리실사 에시드는요 정말 고가의 산이고요. 얘는 피부를 그 각질 제거 효능도 있지만 재생의 능력이 탁월해서 크리에이션을 썼는데 잔주름이 좀 펴지는 경우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시술처럼 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또 크리에이션에 있는 살리실사 에시드. 클렌징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클렌징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에이지라 클렌징 넣고 거품으로 닦고. 에이지라 다 써보셨? 에이지라 안 써보신 분? 안 써보신 분? 에이지라 안 써보신 분? 한번 써보세요. 에이미 쓰고 계시니까 에이지라 그 클렌저만 사서 하이드레이팅 로션하고 써보시고. 크리미 클렌징 로션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죠. 정말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로션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끈적임이 싫고 피지 분비가 유달리 많은 사람은 퓨어 클렌징 젤 산뜻하게 닦이거든요. 그게 권해주시면 좋고. 또 에이미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게 180도 페이스워시예요. 진짜 환상적이에요. 저는 이거 하고 에이지라 바르면 땡기던데. 건조해서 당기세요? 사장님 피부는 정말 맑아졌는데? 건조한 것만은 당기더라고요. 페이스워시도 세수를 하고 나서 에이지라를 바르면 너무 건조한 게 많이 당겨서. 그럼 에이미 안 바르고 그냥 페이스워시만 쓸 땐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180도 쓸 때는 괜찮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안 써봤어요. 페이스워시를 안 쓰고 그냥 바디라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게 건조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런 데 찢어질 것처럼 통증이 있는 거지. 그건 아니고. 쪼이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 C에 반응해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당기거나 왠지 좋은 의미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얼굴에 큰 트러블이 일어난 게 사장님 머리 묶은 것처럼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셨거든요, 옛날보다. 그런 느낌 받지 않아요? 네. 제가 사장님을 정면에서 지금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왜 애들 머리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 힘들 정도면은 적응하세요. 화이트 크랙스 쓰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넘어갈게요. 바디 푸케어. 푸케어 어때요, 사장님들?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사장님? 푸케어가? 저는 핸드로션으로 써요, 푸케어를. 네. 그리고 아토피 있는 애들 바디로션으로 써주셔도 냄새가 좀 구리구리하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푸케어 진짜 핸드로션으로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푸케어를 써주시면 좋고요. 저는 핸드로션이 처음에 뉴스킨 제품을 반한 게 핸드로션이었어요. 왜냐하면 데모를 보고 이미 뉴스킨의 제품력을 봤기 때문에 뉴스킨을 쓰긴 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에 확 바꾼 게 아니라서 너무 좋아 이건 잘 못 느꼈어요. 무딘 성격이라. 근데 제가 딱 한 군데 손이 굉장히 건조해요. 어릴 때부터 손이 늘 텄고요. 늘 할머니 손같이 겨울에는 잔주름 짝짝 깔 정도로 손이
말단이 피부 말단이 되게 건조했는데 그래서 핸드로션은 항상 비싼 거 쓰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일할 때. 근데 다른 핸드로션들을 바르면 자판을 항상 손을 한번 휴지로 닦고 자판을 만져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자판에 기름이 도는 거야.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싫어가지고 핸드로션은 늘 그렇게 썼는데 우리 핸드로션 처음 발랐는데 왜 이렇게 핸드로션을 싹 바르고 금방 흡수되잖아요. 금방 흡수되고 손이 딱 물 먹은 듯한 느낌을 받는 거야. 그 기름기는 없는데 물 먹었어. 자판을 만졌는데 기름이 돌지 않아. 진짜 이 사람들이 말한 그 실험에서 봤던 거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가 진짠가 보다를 저는 핸드로션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핸드로션 하나가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아, 가격이 올랐구나. 제가 9,000원대에 샀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 고객으로 처음 만났을 때. 세상에 10,000원도 안 하는 핸드로션이 이렇게 좋아? 양도 많잖아요. 이렇게 좋아? 다른 건 더 좋겠네? 이렇게 기분이 떠진 거죠. 가끔 뉴스킨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저가형만 썼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절대 비싼 고가의 에임이나 이런 거 안 쓰는 분들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낸서는 정말 좋아해. 그러면 야 18,000원인가요? 이낸서가? 네. 야 18,000원짜리가 이렇게 좋은데 에이미는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고가는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저가형 뉴스킨 제품에 반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킨에 반한 게 이제 핸드로션이죠. 그래서 저는 콜드하면서 옷가게 같은데 콜드할 때 핸드로션 많이 짜줘요. 그리고 갈바닉으로 옷가게 사장님들 되게 손 건조한 거 아시죠? 항상 거칠고 상처나 있고 왜냐면 섬유를 만지는 직업이 어쩔 수 없어요. 옷먼지 때문에. 그래서 갈바닉 해주시고 핸드로션이나 풋크림 발라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보면 예를 들어 이쪽은 안 하고 이쪽만 하고 사진 찍으면 확 달라져 있거든요. 주름의 정도, 모공의 크기 확 달라져 있어요. 사장님 콜드요. 데몬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리트머스 실험 하나 보여주는 거, 핸드로션 발라주는 거 이런 게 다 데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데몬 3건만 해보세요. 만지부위 맨날 2,000지부위, 3,000지부위 어려워요. 그레이스 써 말어 이런 거 고민이 없어지실 거예요. 정말 매출은 어렵지 않아요. 뉴스킨 매출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막 전할 수 없는 용기가 없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한꺼번에 뭐지? 네. 그리고 푸케어 쪽에 아이스 댄서하고 푸크림 있네요. 사장님들 데모는 하시고 갈바닉 하신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하세요? 아이스댄스 발라줘요. 그리고 그 전에 뭐 하세요? 갈바닉 젤 묻어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 다 그렇게 하세요? 다 그렇게 하시죠? 안 하시는 분 그렇게 스팀 타월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주세요 사장님. 스팀 타월 전자레인지 돌려서 끝에 마사지. 사장님 그 한 끗 차이로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안 열고 해요. 사장님 갈바닉의 그 좋은 점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게 스팀 타월과 아이스댄서예요. 갈바닉 열심히 한 20분을 문질러 놓고 대충 그 조그마한 우리 부풀어 보이는 수건 포인티슈를 한번 대충 딱 닦아주고 딱 입혀주고 끝. 그 짓을 20분을 해놓고 끝. 그러면은 물론 센서티브한 사람들은 느낄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서비스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1%의 그 차이 때문에요. 딴 데가 갈바닉 살 수도 있어요. 사장님 잘하고 역시 매출을 잘하시는 분은 뭔가 다르구나. 갈바닉을 10분만 해줘도요. 스팀 타월 전자레인지 2분 돌린 동안 마저 더 해줘요. 그리고 뜨거운 수건 금방 식거든요. 2분을 돌리면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요. 찬물에 내가 손을 씻은 다음에 그 손의 온도가 내려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수건을 몇 번 펄럭이면 몸에 닿았을 때 뜨뜻하다. 몸에 기분 좋은 뜨뜻함을 느끼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싹 한번 닦아줘요. 포인티슈를 10번을 닦여도 안 끈적임이 남는 그게 스팀 타월 한 번을 딱 닦이거든요. 게다가 마사지 받았다는 느낌 들잖아요. 네, 맞아. 그러면 그게 엄청나요. 그리고 나서 아이스댄스 딱 발라줘 보세요. 이런데 귀 밑에 붙이는 부분이 혈자리인 거 아시죠? 귀 밑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스댄서
모이스처나 파스나 비밑에나 다 같은 방식이에요. 피부 경피독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피부를 통해서 독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귀 밑에 붙이는 이 혈자리가 갈바닉을 시작하는 이 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갈바닉 문질 때 여기부터 하잖아요. 귀 밑에 붙이는 자리. 야, 이게 귀 밑에나 이거 천연 파스야 하면서 아이스텐서 발라주세요. 아이스텐서 하나 팔려나가는데 그게 나중에 갈바닉으로 연결된다니까요. 네. 급하게 데모내야 될 때 막 실험 보여주고 막 얼굴에 스크럽 올리고 이럴 게 안 됐을 때 갈바닉 잠깐 해주고 스팀 타월 해주고 그거 해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감동해요. 그 스팀 타월 하나에 막 마음이 샥 풀리면서 아이스텐서 얼마야 이러는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서 아이스텐서를 하려고 저는 아이스텐서 너무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개 꼭 사는데 사람들 발라주더라고. 매출을 잘하는 사람 뭔가 이유가 있죠. 네, 1%의 차이가 있어요. 한 끗 차이가. 모이스처라이저는 핸드로션과 바디 스무더와 퍼레니얼. 바디 스무더와 퍼레니얼이 둘 다 바디로션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촉촉함의 차이. 수선화 구분이 들어있어서 뭐 더 좋아. 그건 또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 진짜 퍼레니얼 진짜 예술이에요. 이제 저 처음에 강의 들을 때 명연이 있을 수 있어서 퍼레니얼보다는 스무더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발라줘 보고 반응하면 스무더 넣고 반응 안 하면 퍼레니얼이 훨씬 좋거든요. 이게 마치 마린 오메가, 옵티머 오메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10,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우리 제품 중에 샴푸와 치약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진짜 샴푸와 치약은 타입 추정을 불허하고요. 가끔 막 토미 같은 것들이 이게 막 붙어요. 쌈 붙어는데 비교 안 되죠. 자, 샴푸부터 다룰게요. 샴푸는 누트리올 샴푸와 FF 샴푸, 덴드프리 샴푸와 모이스처라이징, 밸런싱, 클래리파잉 샴푸 있어요. 자, 위에 누트리올과 FF 덴드프리는 기능성이죠. 하나는 이제 뭔가 그 모발에 영향을 줘서 모분을 튼튼하게 해주고 싶고 실제로 머리가 나게 하는데 누트리올 샴푸를 쓰시면 되는데 그거 이제 다음 주에 갈바닉과 함께 다뤄질 거고요. 에포크 덴드프리 샴푸는 비듬 있으신 분들 있죠.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머리 이렇게 하얗게 나 비듬 없어 해도 여기가 허하면 그분한테 이거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파랗게 생긴 샴푸 3개가 있어요. 모이스처라이징과 밸런싱 샴푸와 클렌징 샴푸가 있죠. 그래서 샴푸를 고를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냐? 화장품은 피부 타입에 맞춰서 이렇게 권해줬잖아요. 샴푸는 그 두피의 타입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빈스 컨디셔너는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권해주시면 되죠. 샴푸는 예를 들어 두피가 너무 이렇게 보통의 중성 하루 정도 안 감아도 그냥 버틸만해 이 정도 오시면 모이스처라이징 괜찮고요. 하루 안 감으면 다 떡지고 난리 난다 그러면 밸런싱 샴푸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렌징 샴푸 지루성 피부거나 너무 이렇게 특히 청소년 애들 있죠. 호르몬 남자애들 호르몬 분비가 여자건 남자건 사춘기 때는 엄청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죠. 이럴 때는 클렌징파잉을 매일 쓰게 하지 않고요. 밸런싱이나 모이스처라이징 샴푸와 함께 클렌징파잉을 같이 권해주세요. 그러니까, 클렌징파잉 샴푸를 감아보신 분들 머리를 냉장고에 넣는 기분 들지 않아요? 그죠? 네. 굉장히 좋거든요. 피부가 피지도 좀 잡아주고 해서 클렌징파잉 샴푸와 함께 번갈아서 사용하시게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우리 헤어스프레이 진짜 예술이죠. 요즘 누가 이렇게 하드하게 젤이나 왁싱 이런 건 좀 잘 안 하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소프트한 스프레이고요. 당연히 불 붙지 않아요. 가끔 이제 미용실 가서 불쇼 하시잖아요. 그때 많이 이제 우리 스프레이랑 비교해서 하시죠. 스타일라이트 때문에 불 확 붙거든요. 일반적인 스프레이들은. 우리 치약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치약에 AP24잖아요. AP24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티플라그 24시간 동안 플라그가 붙지 않을 수 있도록 코팅을 싹 해준다는 뜻인데 이게 특허 성분의 이름인데 그걸 치약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이론으로 아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어쩌는데
야, 애터미 치약도 되게 좋대.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애터미 치약 진짜 좋대. 가격도 훨씬 싸. 이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티프라그 24라서 저 그냥 왜 싸겠어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나 화장실 청소. 미각. 좀 먹을 때 먹는 거. 너 이거 AP24가 FDA에 먹어도 안정합니다라고 승인받은 제품.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사실 와닿지 않아. 좀 그냥 먹고 나서 다른 거 먹으면 쉬잖아. 네. 이거는 하나도 안 채워. 그것도 좋은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물고기 실험 그것도 좋은 얘기고요. 저는 제 실전 얘기를 해요. 제 고객 중에 이거 진짜예요. 제 고객 중에 미용실 직원인데요. 담배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가 어떻겠어요? 착색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치약을 쓰더니 보름 정도 썼나 어느 날 갔는데 인상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환해가지고 그래서 야 너무 좋은 일이니 이뻐졌다 그랬더니 언니 안 그래지잖아. 근데 이가 하얘졌어 이러면서 이를 쫙 보여주는데 그 친구가 이가 누랬거든요. 이가 무슨 너 저기 그 스케일링 했니라고 물었어요. 언니 스케일링해도 착색은 안 벗겨져. 그 아예 뭐 이를 염색하는 그런 요즘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해야 이가 하얘지던가 아니면 그 모조 치약 있잖아요. 임플란트 그런 거 해야 하얀 이빨이 되는데 이가 하얘져 있는 거예요. 언니 치약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 치약 아직도 매니아예요. 그쵸? 그 얘기를 해줘요. 야 스케일링하러 치약 너 치과에 돈 엄청 들지 않냐? 이 한 번 잘못되면 돈 수천만 원 우습게 들지 않냐? 치과 안 다녀. 우리 엄마도 한 달 바람 폈어요. 우리 엄마 완전 우리 뉴스킨 매니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선물 주잖아요. 뭐 공짜 다단계 막 이런 데서 그리고 막 무슨 어디 놀러 가서 무슨 엄마들 모아놓고 자취하면서 막 뭐 풀어주고 바구니 주고 막 이러면서 치약을 잔뜩 얻어오니까 약가운 거예요. 노인네 마음이 약가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바람을 피신 거야.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우리 치약 바꾸시더라고요. 이가 시려워서 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거죠. 다른 치약으로 하시면.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시고 우리 칫솔 너무 좋죠. 끝에 별 모양이어갖고 잇몸에 마사지 효과가 좋아요. 이를 직접적으로 잇몸을 직접적으로 스크래치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치약은 치주염, 치은염이라고 해서 잇몸이 패이는 게 있어요. 이 뿌리가 드러나는 병. 그거 염증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치약만으로도 치주염, 치은염을 고치실 수 있거든요. 고칠 수 있다는 말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케이스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가지고 병원만 안 가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메이크업은 베이스 제품. 저는 요즘 크게 잡티가 없다 그러면은 라이트 스테이 글로우 펜 핑크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크서클 있는데 난 모공만 살짝 스무딩 크림 바른 후에 바르시면 화장을 안 했는데 커버도 약간 되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금 살아내는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다음에 카밍 클렌징 워터 너무 좋죠. 그 크림 클렌징 로션이 너무 좋지만 그 부드럽고 약간 끈적이는 듯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클렌징 워터로 닦아내라고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다 넘어갈게요. 우리 색조 화장품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타사 화장품을 이렇게 화장을 하다가 밑에 이렇게 묻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봉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야 되고 잘못해서 지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 화장 망쳤다 그래서 다시 다 지우고 해야 되고 막 얼룩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탈크의 타르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룩이 지는 게. 근데 우리 화장품은 진짜 좋은 게요. 예를 들어 내가 화장을 하다 이런 데가 묻어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스무딩 크림이나 선크림 덧발라서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너무 신기하죠? 화장이 안 지워져요. 얼룩이 이렇게 착색이 딱 되거나 이거 하지 않고. 그 실험을 어떻게 해보실 수 있느냐? 이쪽에 막 메이크업, 홈 메이크업죠. 립부터, 립스틱부터 그 마스카라까지 다 바른 후에 우리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보세요. 싹 없어져요. 타르 색소면 점점 더 짙어지면서 시커매져요. 석유 기름이기 때문에 색이 엉겨 붙어가. 근데 뉴스킨의 색조는 올 오브 더 굿, 넌 오브 더 배드잖아요. 올 오브 더 굿, 넌 오브 더 배드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올 오브 더 천연, 난 오브 더 화학 이건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버섯도 천연
죽잖아. 네 몸에 덮어서 안 천연도 죽일 수 있어 사람을. 사실은 몸이 얼마나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의 차이지 천연이냐 합성이냐로 구분하지 마세요. 뉴스킨 제품 중에 합성 들어가요. 대신 몸에서 분해돼서 소변으로 나올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화학도가 그러더라고요. 그 같은 예를 들어 뉴스킨 제품의 방부제가 뭐가 문제죠? 파라핀은 양초고 파라벤이 문제가 되는데 뉴스킨 파라벤은 몸에 들어가면 수소와 결합하지 않아요. 산소와 수소와 결합하지 않아서 몸에 비해서 분해돼서 배출돼요. 정말 안전한 파라벤이 세계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공식적인 방부제예요. 그거 넣는 걸 가지고 다른 타 네트워크랑 실강의하지 마세요. 몸에 들어가서 산소와 결합하지 않아 배출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그거를 막 기가 죽어갖고 소비자들랑 밀당해서 밀리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거 에임이 없잖아. 그죠? 자신있게 원하세요. 그 우리 포인트 메이크업을 그 여자들한테 그거에 초점. 수정 화장 진짜 쉽고 번지지 않고 번졌다 싶으면 얼른 선크림 이런 거 발라서 이렇게 싹싹 문지르면 싹 착색 안 되고 없어지고 좋죠. 남자분들은 못 알아들으세요. 끝났어요.